네, 오늘 세 번째 웹캐스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창립 14주년 기념 웹캐스트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고지 잠깐 보셨고요. 예, 전체 웹캐스트 중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여러 문서들을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보셨던 기능이 아닌 이제 협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을 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지 않는 기능이라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조직에서 이 기능들을 도입해 보시는 부분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부 진행 중인데요. 1부하고 2부는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올려놨고요. 오늘 진행되는 내용도 지금 뭐 음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녹화해서 제가 내일까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제가 오늘 오후까지 약간 좀 편집을 해서 요 슬라이드 쉐어.net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부 스마트한 팀 협업을 위한 도구 활용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피스 365 내에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제공해주는 문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문서 라이브러리에 잠깐 설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중에서 이제 버전 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화면이 오피스 365에 이제 사이트를 들어왔고요. 사이트에 보시면 이쪽에 우측에 라이브러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리본 메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탭을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이제 리본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약간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본 화면이 이 라이브러리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라이브러리 앱을 추가해 주실 때마다 이 라이브러리 설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서 버전 관리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배청우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에 안테나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가 되신 분들은 좀 끊긴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문서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전 관리 안함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문서가 저장이 될 때마다 그냥 최종본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주 버전을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주 버전과 부 버전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문서가 저장이 될 때마다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문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예전의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다 꺼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시나리오상 이렇게 덮어쓰기 한 문서일 경우에 버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서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전 관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체크아웃, 체크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서라리 설정이 끝났고 이제 제가 특정 문서 하나를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아이콘 앞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문서의 아이콘 우측 하단에 이 문서를 어떤 사용자가 꺼내갔다라고 하는 초록색 화살표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위에 부분도 체크아웃은 이제 희미하게 꺼졌고, 다시 문서를 집어넣는 체크인 단추 또는 체크아웃을 나는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단추가 이제 켜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서를 버전 관리를 하면 매번 꺼냈다가 들어갈 때, 아니면 그냥 저장을 했을 때, 이럴 때마다 이제 버전 관리가 돼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그런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누르게 되면, 이제 체크인한 후에 체크아웃을 유지하겠느냐, 계속 다른 사용자가 편집하지 못하고 제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얘를 체크하실 거고요. 아, 나는 이제 내가 할당된 부분이라든지 내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났다 라고 하면 체크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체크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서를 꺼내가면 체크아웃이고요. 문서를 다시 집어넣는 게 체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꺼내가고 난 다음에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력으로 쭉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 이제 문서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아웃, 체크인이 여러 번 일어났거나 아니면 문서를 열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저장을 했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본에서 버전 기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팝업 창이 뜨면서 이렇게 지금 버전이 총 6번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최초의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 26일 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만들었다가 다른 사용자가 꺼내서 수정을 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1차 리뷰 완료라고 코멘트를 달아서 다시 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남겨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코멘트가 없으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서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체크인에서 넣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반드시 달아라,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전 기록된 문서들은 언제든지 해당 버전 시점에 문서를 보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 마지막에 좀 잘못 수정이 된 것 같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최종본을 기존 버전으로 다시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클릭하시면 보기, 복원, 그리고 이전에 있던 버전은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 이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체크한 이후에 이 상단에서 이렇게 이제 체크아웃, 체크인 이 명령을 눌렀는데요. 그 방법 외에도 이제 문서 제목 옆에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문서와 관련돼서 다양하게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미리 보기라든지, 이 문서는 다 웹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로 주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주소도 복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드 2013에서 직접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단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편집 단추 눌러주게 되고요. 아니면 특정 사용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점점점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체크인, 체크아웃, 버전 기록 이런 부분들, 자주 쓰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워드 2013에서
해당 문서를 열어본 건데요. 이제 파일 탭에 정보를 가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버전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도 아까 팝업 창에서 떴던 것과 똑같이 그 버전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당 항목들을 클릭해서 워드 2013에서 직접 열어보거나 또 복원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워드뿐만 아니라 문서 라이브러리의 버전 기록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덮어 씌워졌던 아니면 체크인 체크아웃 했던 모든 문서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문서 라이브러리 부분 체크인 체크아웃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워드에서 문서를 협업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협업을 했다라는 것은 저 혼자만 이 부분을 작성한 게 아니고 여러 사용자가 특정 문서를 계속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처음에 올려놓는 프로젝트 매니저 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변경 내용 추적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열었을 때 어디를 수정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 내용 추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변경 내용 표시와 관련된 부분에 가면 이제 각각의 어떻게 켜고 끄고 어떤 부분을 표시할 건지 끌 건지를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 내용을 한번 켜가지고 저장해서 문서 라이브를 올리는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그룹에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대화 상자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버튼이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키게 되면 변경 내용 추적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 추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오피스 튜터의 워드 온라인 과정에 항목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경 내용 추적을 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 내용을 키고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이제 삭제한 부분은 취소선, 추가한 부분은 이렇게 언더라인으로 이제 사용자마다 색깔이 다르게끔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경 내용 추적을 이번에 알았고 예전에 이제 다양하게 메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고쳐가지고 또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본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워드에서는 이제 문서 비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비교는 워드에 이제 아까 탭을 말씀 안 드렸는데 검토 탭에 이제 변경 내용 추적 기능도 있고요. 검토 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도 이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문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원본 문서를 하나 지정해주고 수정된 문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냈고 이제 메일로 첨부해서 특정 팀원에게 보냈는데 그 팀원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저에게 회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서 라이브러리에 동일한 제목인데 문서가 뒤에 일련 번호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게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를 열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세 개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원본 문서, 그 다음에 수정된 문서 이렇게 두 개의 문서를 지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보여주는 창이 이렇게 이제 좌측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요 웹캐스트 마치시고 실습을 해보시면 두 개의 문서를 이제 쭉 비교할 때 스크롤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동시에 다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같이 세 개의 창이 동시에 다 이동이 스크롤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변경이 됐는지 아까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켜지 않았더라도 이제 좌측 창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원래 문서와 수정된 문서를 합쳐라. 그러면 이제 최종 수정된 부분이 일단은 최종본이라고 판단을 해서 워드가 이제 합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교를 눌렀을 때 좀 전에 보여드린 부분은 이제 비교 명령을 실행시켰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사본들을 하나로 합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와 유사하게 이제 원본 문서, 그 다음에 수정한 문서, 그 다음에 병합된 최종본 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을 적용할지 말 건지를 이 위에 버튼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검토자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 후에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사내에 뭐 또 다른 어떤 게시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아웃룩닷컴을 영어로 아웃룩닷컴으로 바꿨고요. 병합된 문서는 최종본을 반영을 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적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 도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이제 버전 관리 기능과 이렇게 이제 버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전 버전과 뭐 나중 버전 아니면 사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사본들을 합치는 부분을 봤고요. 만약에 지금 웹캐스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같이 아예 뭐 스피커폰을 켜놓는다든지 링크를 통해서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이제 공동 편집을 하는 기능이 워드 2013과 그리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있는 워드 온라인, 예전에는 워드 웹 앱이라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공동 편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드에서 문서를 이렇게 열었는데 다른 팀원이 뭐 워드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워드 2013의 디바이스에서 쉐어포인트 온라인 문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를 그냥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열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워드를 사용하다가 이제 하단에 보면 사용자가 이제 2명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약속을 해서 같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메신저나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문서를 꺼내보고 문서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중이다라는 팝업이 뜨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동시에 편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부분 영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갑자기 뭐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서 튕겨 나갔다든지 아니면 튕겨 나와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잠김 형태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미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충돌 이슈들이 공동 편집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장할 때 제가 이제 워드 웹앱이나 워드 온라인은 실시간 저장이 되고요. 워드 2013이나 엑셀 2013이나 파워포인트 201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저장을 눌러줘야지 저장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 공동 편집일 때는 같이 워드 온라인 이 상태에서는 큰 충돌 이슈는 없는데요. 이제 특정 사용자는 PC용 클라이언트에서 워드 2013으로 공동 편집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용자가 워드 온라인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면 둘 다 워드 2013, 워드 2013, 아니면 워드 2010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할 경우에는 저장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경고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변경 내용 충돌 부분을 리뷰할 수 있게끔 좌측 창이 나오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제가 저장하기 전에 이미 워드 온라인에서 다른 사용자가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피스 2013에서 알려주게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문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시점에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문서를 바꾸고 다른 사용자들은 보게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검토 탭 보시면은 작성자 차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블럭 자체를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아예 락을 딱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문서는 사실 워드가 기본이죠. 그래서 워드에서 공동 편집과 관련된 기능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변경 내용 추적 기능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차단하는 기능까지 가장 기능이 많이 부여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그렇게 업무 문서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회사도 있지만 아직 쓰지 않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를 협업 도구로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될 게 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워드 쪽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워드의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서 버전 비교 다시 또 나왔는데요. 파일 탭에서 이제 버전 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버전과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든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든 버전 관리 기능이 켜져 있는 부분에 있는 문서를 열었다라고 하면 최종 버전 요 버전하고 지금 내가 열었던 버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바로 이제 눌러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워드 2013으로 열었을 때 이런 충돌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워드의 리본 메뉴 하단에 이렇게 이제 업로드가 실패됐다. 그 이유는 제가 꺼낸 이후에 다른 사용자가 다시 또 꺼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해결 버튼을 눌러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충돌 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할지 변경 안 할지 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드에서는 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일단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워드 문서에 대한 협업.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자꾸 예, 말을 좀 씹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워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워드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은 특정 영역 블럭을 좀 편집하지 않게 막거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좀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교환을 보강해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이제 맥락에서요. 이제 엑셀의 문서 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통합문서 공유라는 기능이 엑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 97 버전부터 있어 왔던 기능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엑셀에서 협업 시나리오를 한다라고 하면 통합 문서 공유라는 기능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2007 버전부터는 좀 약간 방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쉐어포인트 기반의 협업 시나리오를 바꿔가는 부분 때문인데요.
자, 통합문서 공유라는 부분이 이제 엑셀에도 마찬가지로 검토 탭이 있고요. 여기에 통합문서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엑셀 2007부터 추가가 된 그 XML 표 기능 부분이 있을 때는 통합문서 공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2003 포맷 때 어떤 시나리오로 했냐면 제가 엑셀 시트를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메일로 배포를 하든 게시판에 올려놓든. 그래서 게시판에 배포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통합문서 공유라는 기능을 켜고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사본이 나오는데 그 사본을 다시 취합할 때 이 공유가 먼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되어 있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변경 내용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유를 할 때 엑셀 2007 이상에 추가되어 있는 XML 표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2007 이상 사용하고 오피스 365나 쉐어포인트 서버를 쓰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통합문서 공유라는 기능이 더 이상 이제는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전같이 뭐 메일로 첨부해서 다시 취합하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쉐어포인트 기능들을 쓰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쓰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워드 부분에서 충돌 날 때 경고가 난 것처럼 엑셀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충돌이 나면 경고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비교를 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변경 내용 추적 기능 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추후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내 버전을 사본으로 갖는 부분 아니면 그냥 서버 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밖에는 지금 충돌에 대한 조치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서 라이브러리의 버전 부분을 켜고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애초에 아예 문서를 열 때 이렇게 잠겨 있다라든지 그래서 나는 읽기 전용으로 연다든지 복사본으로 연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문서를 이제 편집하고 충돌 이슈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를 게시를 해서 여기에 이제 같이 취합을 할 때는 특정 영역은 편집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식 파일처럼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엑셀에서 그런 이제 특정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장 우측에 보시면 보호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탭을 한번 눌러보신 분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요. 자, 특정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셀 서식의 보호에 들어가면 잠금이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셀을 잠근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 단추를 누를 때 여기에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들이 이제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엑셀의 검토 탭에 보면 이 부분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에 게시를 하고 특정 셀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시트 보호를 누릅니다. 시트 보호 누르면 잠긴 셀을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도 선택하는 거죠. 선택은 되는데 이제 수정을 하려면 이 잠겨져 있는 셀들은 이제 경고창이 나타나서 고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트 보호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을 줘서
어떤 부분을 선택 가능할지, 선택 가능하게 안 할지, 뭐 편집 가능하게 할지, 편집 가능하지 않게 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암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트를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이것을 꺼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앞에 자물쇠가 있고요. 이걸 풀려면 아까 설정한 암호를 타이핑해야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분, 뭐 이 부분만 편집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고 나머지 이제 이런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시트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문서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통합문서 보호는 아예 이제 뭐 시트를 추가한다든지 시트를 삭제한다든지 시트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한 후에 통합문서 보호까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통합문서 보호가 된 부분은 엑셀 온라인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엑셀 온라인에서 열 때 통합문서 보호가 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대신 이제 엑셀 2013이나 엑셀 2010에서 열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워드에 설명드린 바대로 이제 문서 자체를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문서의 특정 부분을 뭐 건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엑셀도 동시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엑셀 온라인에서 서로 문서를 그냥 열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서로 동시에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 지금 특정 팀원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그 친구가 선택한 셀이 어딘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초록색이고요. 들어온 팀원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해서 편집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실시간 편집이 좋지만 이제 이 부분을 엑셀 2013하고 병행해서 쓰는 부분은 좀 현재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편집은 엑셀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용자들끼리 좋고요. 만약에 이와 같이 나는 이제 좀 더 편집이라든지 기능들을 좀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엑셀에서 열겠다라고 하면 이제 엑셀에서 열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용자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충돌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 공동 편집은 엑셀 온라인과 엑셀 온라인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좀 유용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아까처럼 체크인 체크아웃 시나리오에서 문서를 잠가 가지고 아예 한 사용자가 사용하고 다시 체크인으로 풀어줘서 그 다음 사용자가 넘겨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장을 할 때 저장 단추 위치만 있고 그냥 저장이 없죠. 그래서 엑셀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뭐 엑셀 2013하고 따로따로 엑셀 온라인 한 사람 열었고 또 다른 사람이 엑셀 2013 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충돌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후속 조치하는 기능들이 워드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관련돼서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편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 협업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쉐어포인트에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였죠. 근데 문서 라이브러리에 하위 개념으로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콘텐츠에 들어가서 이제 내 앱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 앱에 보면 쭉 목록에 보면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오피스 365를
개설을 해서 그 안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보여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쉐어포인트 2010부터 있었고, 그 쉐어포인트 2010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보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오피스 365를 구독을 했거나 쉐어포인트 2013 서버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쉐어포인트 팀에서 어떤 이유인지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는 일단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핀 것 같은데요. 근데 파워포인트 2010이나 파워포인트 2013에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잘만 쓰면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 교환에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안 보이는 쉐어포인트 관리자분께서는 이렇게 직접 주소창에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이트 주소가 뭐 aaa.com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도메인 네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여러 개 생성을 했겠죠. 그래서 사이트 네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뒤에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제 교환해서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주소창에다 직접을 넣게 되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생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2013에서 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 이제 게시를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파일 탭을 보게 되면 이제 공유에 가장 아래쪽에 슬라이드 게시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도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 이제 게시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슬라이드 게시를 하게 되면 요게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일종의 템플릿 슬라이드 파일이다.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자주 쓰는 부분 슬라이드만 묶어가지고 영업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총 100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인데 여기서 뭐 몇 개만 취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영업 슬라이드를 만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주소를 입력해주고 이제 게시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쉐어포인트에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약에 워크스마트 교환이라고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소판 그림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것은 다른 이제 팀원이 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빈 슬라이드 지금 최초에 이제 열린 상태에서 홈 탭에 새 슬라이드 누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 작업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주소를 넣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슬라이드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를 삽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 내에서 홈 탭에 삽입 명령을 이용해서 넣는 부분을 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만들어진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슬라이드 복사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직접 파워포인트 파일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그 명령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로 복사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지 현재 열려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그거를 추가할지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가 이제 변경됐을 때마다 알림을 띄우겠느냐 말겠느냐.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다시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 최초에 올리신 분이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슬라이드가 포함된 PPT 파일을 열었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알림을 받는데요. 제가 열었는데 이제 슬라이드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라이브러리 관련된 슬라이드가 변경된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할 거면 여기 이제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바꾸겠는지 아니면은 건너뛸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체크인 체크아웃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문서 라이브러리 말고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 같고요. 또 2013이나 파워포인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 또 공동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정보 탭을 봤을 때 현재 동시에 지금 편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메신저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누구 들어왔는지 뭐 그래서 메시지 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 이제 하단에 나왔는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상단,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조금 파워포인트 온라인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온라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편집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2013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단에서 편집 중인 사용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사용자는 지금 온라인으로 와 있고 한 사용자는 파워포인트 2013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제 파워포인트 2013에 있는 문서를 이제 또 저장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충돌이 발생했고 이제 경고가 나타나죠. 그럼 이 경우에 또 충돌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정보 탭에 보면 저장 및 검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제 아까 워드에서 문서 비교처럼 이렇게 병합 탭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 검토 창이 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추가됐고 어느 부분이 삭제됐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 이렇게 이제 충돌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지금 현재 엑셀에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신 다음에 닫기 해서 문서를 검토를 마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제 메모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는 지금 파워포인트 온라인 상태에서도 메모를 켜두게 되면 뭐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듯이 이렇게 메모를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달아놓고 추후에 이제 열어서 어느 부분을 커멘트를 달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에서 댓글 다는 것처럼 이 문서에다가 문서의 특정 이제 슬라이드를 열어보다가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제 링크 같은 메신저나 화상회의 툴을 이용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번에 이 친구가 이 문서를 열어봤을 때 이 문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체크인 체크아웃에다가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고, 아니면 각각 슬라이드마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매 슬라이드마다 열어보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이제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 다른 통신선이 됐든 내가 메모를 남겨놨으니까 그 메모를 보고 한번 참고해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전체적으로 협업 관련된 기능들을 이미 살펴봤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문서를 이제 올리는 문서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제 문서 검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게시하기 전에 이제 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방금처럼 메모나 주석들을 남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본으로 마무리돼서 게시될 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에 게시를 한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사내 웹사이트에 올릴 때 문서 속성에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이력이 다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숨겨야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다 검사해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슬라이드 내부 내용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각 워드면 워드, 엑셀이면 엑셀, 파워포인트마다 고유한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하고 이제 문서를 최종본을 올린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하시고 검사를 누르게 되면 몇 개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다 제거해라라는 부분을 이제 눌러서 제거를 하고 이제 외부에 혹은 내부에 어떤 게시하는 공간에다가 이제 게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부 했던 웹캐스트 부분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실시간 협업을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협업 공간에 올렸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고 주로 이제 충돌 이슈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문서를 올릴 때 어떻게 보호를 해서 올릴지 그리고 충돌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종본으로 완성이 된 부분을 게시할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희가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 개설할 때는 이제 서식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새 문서 작성할 때부터 서식을 열게 하는 부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팀 협업에 필요한 일정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아웃룩과 쉐어포인트 연결해서 말씀드렸고 다양한 아이디어 교환은 사실은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가 아닌 좀 캐주얼하게 저희가 원노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협업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이제 아웃룩, 링크, 원노트 연동해서 쓰는 부분을 이제 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있는 협업과 관련돼서 이슈가 됐을 때 해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주 동안 진행했던 웹캐스트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름 이제 이게 사실 오피스 365랑 오피스 2013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도 이제 자주 활용을 이제 하면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한 번에 도입하기보다는 전체 세 가지 웹캐스트 중에 요 부분부터 한번 우리 팀이 내부적인 공유를 통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 플랜을 잡아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입하시면서 어떤 저항감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느끼면 그 다음 기능도 좀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 날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유튜브에 올린 웹캐스트를 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마일리지를 드릴 거고요. 이 적립되신 마일리지로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온라인 과정, 필요하신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후기는 이 오피스 튜터 14 이쪽에 가입하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 365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저희 이희진 부대표님이 작성해 주신 책이고요. 이 책을 이제 시중에서 구입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아까 그 책을 집필하신 저자분께서 직접 한 달에 2번씩 저희 광화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 가져오셔서 인터넷 연결하셔서 오피스 365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실습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유료 멤버십으로 오피스 365를 좀 뎁스하게 같이 스터디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아웃룩과 원노트를 이용해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도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퓨처워커스 클럽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도 이제 매월 기수를 모집하니까 조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좀 두서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 가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제품별로의 기능들은 저희 사이트에 온라인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오늘 뭐 이벤트 참여하시면 마일리지 드리니까 이쪽에 오셔서 많이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웹캐스트 마무리 하신 다음에 그룹 가입해 주시고 오피스 365 평가판도 저희 블로그 사이트에서 바로 평가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신청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열어놨고요. 그리고 교육은 올해는 12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1월부터는 다시 이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이제 오셔서 오피스 365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 교육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주간 진행했던 저희 오피스터 창립 14주년 웹캐스트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2015년 이제 곧 밝아오는데요. 여러분들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에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분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15주년 웹캐스트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